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요즘 제야에서 가장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데 모든 걸 바치고 계신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네. 장기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모신 게 아니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네. 있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네. 또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네. 이제 지난 4월부터 특권 폐지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예, 요즘 뭐 특권 폐지 운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되는 거는 우리 행사 때 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리고 또 지방이나 뭐 어디 가나 네. 아유 선생님 이 운동 정말 잘하십니다라는 칭찬을 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에 음. 행사 때 국회 포위 운동, 물론 뭐 잔치 포위하지 못했지만 네. 그때 몇 분이나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 5천여 명 왔어요. 와. 우리도 다 놀랐습니다. 네. 아, 네. 적어도 한 3천 명은 오리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써낸 사람이 아, 네. 미리 신청한 사람이 한 신청하신 분들이? 3천 한 200명 넘으면 네. 되니까 네, 네. 그 중에 한 80%, 네. 또 신청 안 하고도 온 사람 네. 3천 명 오리라고 하는데 와. 그 우리 주최 측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요 네. 우리가 조직 동원하는 게 아닌다면 몇 명 올지 모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한 5천 명 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 오셨네요. 때문에 고무된 거는 우리 본부 일하는 사람들이 고무됐습니다. 예. 근데 지역 조직도 지금 가동하고 계신다고요? 물론이죠.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아, 네. 예, 버스 부산에서 세대, 대구에서 세대, 광주, 전주 버스로도 많이 네. 옵니다. 그렇군요. 다가오는 재헌절에도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 예. 지난 5월 31일 날 네. 이제 이 특권 폐지 국회 포위 인간 띄기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 다음에 네. 사실 이 여름철에는 이런 이 모임 집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날 그렇죠. 그런데 더우니까.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 언제 또 집회하느냐고. 오. 그래서 그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안 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도 집회를 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거는 본래 할 계획은 없었어요. 네. 근데 자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아. 또 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또 목요 집회 한 200~300명가는 성이 안 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 17일 날 네. 오후 2시 그날이 마침 재헌절입니다. 네, 그렇죠. 재헌절. 재헌절이라는 거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헌법과 또 그에 기초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권이라는 것이요. 법의 이름을 빌린 사실은 이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국회를 향해서 네. 제대로 말하면 아. 이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살리라, 네. 지켜라. 이걸 우리가 요구할 아, 그럼 겁니다. 예. 그날도 국회 포위 작전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왕 말씀 나서니까 네. 그날은 포위 작전이 아니라 네. 국회 안에 들어가는 작전입니다. 아, 이걸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조금 좀 달리 말하면 네. 오큐파이 어셈블리, 내셔널 어셈블리. 아, 근데 그 허용이 되나요? 허용,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요. 네. 국민의 대표 기관에 가는데 누가 허용을 합니까? 국민이 해야죠. 네. 그래서 미리 네. 우리가 이랬습니다. 국회의원 전부 다 오라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국회의장과 네. 원내 정당 대표 네. 세 분을 그날 국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즉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요구해서 모이니까 네. 여기 와서 특권 폐지를 수용하든가 네. 안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면 해명을 네. 하든가 네. 당신네들의 입장을 밝히라고 미리 공문을 보내놨어요. 아, 네. 그것도 혹시 안 받았다 할까 싶어서 등기로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오시겠지만 안 네. 나오면 우리가 의장실과 각 정당 대표실로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뻔뻔스러워가지고 잘 안 나오거든. 아, 그렇죠. 안 나오면 우리라도 가야지. 아, 근데 국회 문 앞에서 막잖아요, 또 네. 경찰들이. 그런데 경찰이 막으면 이제 경찰이 네. 그걸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어.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장 만나러 가겠다 하는데 그걸 막으면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아마 또 이 직권남용하면 안 되지만 네.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개할 수는 없나요? 뭐 공개라는 게 뭐 뻔한데 네. 그래도 미리 공개하는 거는 또 그분 국회의장이나 네.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아, 그날 알겠습니다. 할 기대됩니다. 대비책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자도 내셨더라고요. 이 아, 예. 예. 내가 오늘 국민의 명령이다. 특권 특권 폐지. 폐지. 예. 네. 예. 이 진짜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명령. 네. 국민이 명령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정말 내가 이 말을 요즘 자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온다. 국회의원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이걸 진짜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공무원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나라의 주인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행동으로.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야 정당들이 크게 호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야 지도부도 답이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동참 의사를 밝힌 분이 전부 7분이 명.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더 늘어난 분 늘어나지 않아요. 아, 그대로군요. 늘어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다 공감하는 분들이 내가 볼 때 한 3분의 1은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눈치를 봅니다. 아.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요 최재형이는 이런 분한테 네. 조경태 의원한테 혹시요 지난번에 그분들이 집회에도 나왔잖아요. 집회. 네. 그 네, 집회 그렇죠.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네. 또 박수도 받고. 네. 그러고 나서 혹시 돌아가서 저 동료 의원들한테 네. 뭐 그런데 나가느냐고 좀 뭐 질타를 안 받았냐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겉으로는 없었답니다. 아, 근데 네. 속으로는 좀 말해서 좀 미안한데 이 보좌관들이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보좌진들이 왜 아. 우리 보좌진들 줄여야 된다고도 말하거든요. 아. 이 국회의원들이요. 내가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보좌진한테 이 자꾸만 시달려 가지고 오. 아유 의원님 뭐 앞장서십니까? 그 사실 아. 그 좀 자기보다는 더 아래 사람이고 나이도 젊고 뭐 또 네. 직급도 아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요 직원 눈치 보기가 바쁩니다. 사장들이. 맞아요. 네, 네.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눈치 보기가 아. 바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데 예. 한 번 물꼬가 튀면 네. 와 나올 겁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 아. 왜? 이거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즉 특권 폐지에 난 특권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각오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 막 네. 확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렇도록 그런 분위기를 국민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불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혁신안으로 이제 서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금 선언만 하고 제대로 진행된 거는 결국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유야무야 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없어 보이는 게 네. 아니라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말뿐이에요.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 당 대표라는 사람이 네. 자기만 행사하지 않겠다 하면 그게 당 대표입니까? 어? 네. 우리 당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고 그렇죠. 말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뭐 엉거주춤하게 있으니까 네. 그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대표하고 다 정상적으로 있는데도 혁신이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봉투, 코인 뭐 네. 정말 내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네. 범죄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아하. 안 그래 이거? 그렇죠. 이 범죄 집단이 지금 뭡니까 이게? 예? 당 대표부터 지금 사법 리스크가 5개, 6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재명 씨 등이 잘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잘못하는 게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하면 안 돼. 이게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 네. 갖다 붙이면 혐의죄 하나 더 붙이고 그렇죠. 네. 범죄 혐의인데 이걸 털어내면 되는데 그건 그렇고 특권 폐지에서 말을 했으면 그걸 관철을 하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혁신위에서요
우리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건의를 했어요. 네, 당에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어요. 네, 의결을 했죠. 의결을 했어요. 네. 우리 당도 이거를 불체포 특권은 수용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요. 그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네,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안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그 유야무야 되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네. 야당 포기다. 그러니까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 포기다. 예. 이게 지금 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말은 범죄 집단인가 하는 거를 실토한 말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불체포 앞으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올 텐데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어디 가느냐.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오리라고 하는 걸 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돈봉투만 해도 20명이 20명 지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삼권 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삼권 분립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은 불체포 특권 등 특권을 포기하면 국회의 권력이 약화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네.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폐지하면요. 이 사람들이 더 당당해가지고 네. 입법권을 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지. 그렇죠. 또 네. 저는 진심으로 모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폐지하면요, 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어디 가서나 국회의원의 말에 힘이 실리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란 게 원래는 이 군부 독재 시절에 네. 사법부도 독립돼 있지 않았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거지. 지금 사법부가 독립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영장 쳐도 사법부에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기각하면 끝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건데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은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그때도 왕권이 쉴 때 아닙니까? 네. 군사 독재 정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때 있었지. 요즘 같은 세상에요. 진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말하는 게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네. 또 만약에 검찰이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 검찰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요. 자기가 얼마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원 가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난 떳떳하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네. 검찰을 시켜가지고 부당하게 수사한다면 그건 정권 유지하기 어렵죠. 그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요,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을 믿어야 돼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대장동이든 뭐 성남 FC든 쌍방울이든 너무 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갔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노웅래 의원 돈 받은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돈 봉투는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다 녹취록에 나왔고 네. 이런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근데 노웅래 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노웅래 의원은 60억 원 뇌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건 어쨌든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안 됐어요. 네. 그것도 특권이지만 네. 노웅래 의원 그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집에 장롱 안에 3억 원이 들었단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요. 네.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네.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불체포 특권도 필요도 없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폐지되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이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예.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근데 보십니까? 그건 제가 뭐 글로도 많이 제출했는데 네. 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흔히들 뭐 원포인트 뭐 개헌하는데 네. 그거 안 되는 말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개헌하기 전에 국회가 결의를 하면 됩니다. 국회가. 네. 네. 앞으로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소명은 할지언정
안 가는 거죠. 불체포 특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결의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이 오면 그냥 가결시켜주면 돼요. 그럼요. 무조건 가결시켜주면 그냥 가서 떳떳하게 받고 예. 법원에서 이 사람은 혐의가 별로 없어. 예. 그럼 기각되고 예. 혐의가 있다 그럼 뭐 구속되고 그런 예.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민주당이 참 꼼수를 많이 써요. 최고위에서 의결한 게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체포 동의안이 날라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네. 이거 말이 되게 웃겨요. 사람들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가결시키겠다는 뜻이네 라고 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이제 부결 당론 정하고 부결시켰나요? 아, 이거 당론 안 정하고 하영재원도요. 부결시켜버렸어요. 당론 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부결시키자 부결시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꼼수 쓴 거죠. 또 꼼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겉으로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네. 한마디 립 서비스하고 네. 실제로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해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안 합니다. 무슨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면 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또 이렇게 하는 또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당론 안 정했어. 네. 이래놓고 또 부결시키면 돼 끝이죠. 그렇죠. 아니, 당론 정한 것도 다 바꾸고 당헌도 바꾸는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당헌도 다 바꿔요. 네, 아니 바꾸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네. 기소되면은 당직 못 만다 하는 이런 거는 범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당론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바꿨어요. 그다음에 또 출마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네. 당 책임으로 다 바꿉니다. 네, 출마 다 시켜요. 근데 요거 하나는 또 지적하고 싶은데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범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불체포 특권이지 범죄 보호 조항입니다. 범죄 네. 보호 조항 네. 없애야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신당 창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신당 창당 의지가 좀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근데 이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 자꾸 이분이 나한테 추궁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물론 당연하게 국민이 압력을 넣으면 네. 이 특권 폐지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예.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내가 동의할 거요. 네. 하게 만들 거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러니까 그러면 네. 그만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로 어.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예. 그러려면 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 뭐 이 기자의 압박에 내가 항복을 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예. 실제로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이유는 네. 꼭 특권 폐지만이 아니라 네. 요즘 우리 정치가 진짜 난장판 아닙니까 이거? 네. 예. 뭐 하나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쪽은 괴담, 네. 한쪽은 험담, 네. 괴담 대 험담 의 대결입니다. 이래가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네. 정치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즉 역사라는 거는 뭐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네. 발달에 기초한 이 사회의 변화, 네. 이 사회의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맞추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정 방안으로서의 정책 네. 이런 걸 개발하는 건데 이런 거는요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런 새로운 비전과 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과 정책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네. 사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글쎄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진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민주당에 완전히 목이 메어 가고 있고 또 보수층들은 또 뭐 국민의힘에 또 목이 메어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요 우리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네. 우선 지금 정의당 같은 게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주체 사상 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이 진보를 칭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식인들이 좀 제대로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당이 다 이 흔히들 자꾸만 민주당을 보고 진보 정당이라 그래요. 네. 언론에서도 네.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념 지형상으로는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 예. 또 정의당은 시대착오적인 정당이고 아. 수구 정당이죠. 네. 아. 이쪽보다 더 수구입니다. 아.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주장하는 세력이 없어요. 뭐 어쩌다가 소수 정파가 좀 네. 일본도 공산당도 있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설치는 정당은 없습니다. 네. 근데 계속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새로운 정당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반민주적인 국가인데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거는요. 전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오래전날 네. 주사파들 학생들하고 징역을 많이 살았잖아요. 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뇌 속에 그냥 DNA가 박혀버린 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명거리는 있어요. 네. 뭐냐 또 변명거리도 있고 또 저렇게 된 데는 또 될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젊은 학생들은. 네. 그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두 가지. 초기에 건국 초기에 네. 뭐 김일성 등은 무장투쟁 어쨌든 무장투쟁에 따라갔던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세력이 어쨌든 북한 정권을 주도했잖아요. 네. 또 그런 데 대한 매력도 있고 네. 또 사회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없는 사람을 더 죽이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는 평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그게 좀 경도라가 아니라 네. 좀 선망하는 것은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현실을 보면서 깨달아야죠. 그렇죠. 소련 보면서 깨달아야죠. 네. 중국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거 말하려고 하면요. 뭐 무릉도원, 뭐 에덴 동산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네. 이거 말라서 인민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또 실제로 굶어 네. 죽어서 탈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가 잘 있습니까? 시리아 같은 데는 전쟁을 피해서 가는데 네. 굶어 죽게 생겨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탈출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그런 나라를 계속 떠봤더니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지금 이제 현실 정치 쪽으로 좀 다시 좀 가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 이어서 이제 양평 고속도로까지 계속 이제 정쟁으로만 가고 있는데 사실 후쿠시마 얘기하면 IAEA도 못 믿겠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그 원자력 문제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돈으로 매수됐다. 이거 완전히까 현실 사실과는 팩트와는 전혀 반대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기들 뭐 대장동, 코인, 돈봉투 덮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국제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어요. 예, 뭐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네. IAEA가 왜 유엔 산하기구가 아닙니까? 또 IAEA가 제일 권위 있는 원자력 문제에 대한 판단 기구죠. 네. IAEA 말을 못 믿겠다 하면요. 네. 믿을 데가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위원회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뭐 미국 원자력위원회, 프랑스 야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수를 두고 있죠. 네. 정말 국민들을 좀 존중해야 됩니다. 네. 나는 야당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비판도 합리성을 띠는 걸 그렇죠. 해야지. 팩트에 맞아야죠. 팩트가 맞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합리적 비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 여당은 좀 국민들에게 어떤 정확한 팩트를 들이밀면서 좀 안심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주장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저 야당도 지나치지만 전 몇 가지 점에서 정부 여당이요, 야당이 그렇게 말하면 괴담 선동을 한다고 해서 네. 거기에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맞대응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뭐 투쟁성이 있어야 된다. 투쟁도 나름대로죠. 네. 우선 하나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내가 정부 쪽에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네. 정부 쪽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하는 세력들은 일본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 상관없다.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일본 나라보다도 더 우리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좀 있었어요. 아, 네. 약간은 민주당에 말려든 정도도 있지만 나는 그런 태도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로시라는 사람과 IAEA 사무총장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사람 한국에 왜 옵니까? 오면 안 됩니다. 어. 그 사람이 어디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지 네. 정치적으로 어디 설득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 그 사람이 첫째는 안 왔어야 되고 네. 왔다 한다면 그 사람도 일종의 외교관 아니겠어요? 네. 외교관은 치외 법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걸 내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막 시위대가 끝까지 따라붙고 뭐 그 양반이 뭐 이 공항에서 2시간, 3시간 옥류돼 그 있다시피 아주 하고 잘못된 거죠. 아주 이건 말이 안 되는 행태예요. 예, 이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우리끼리 정쟁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민들, 수산물 업자들 이런 분 횟집 사장님들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만 스스로 피해를 보는 형태인데 오죽했으면 네. 어민연합회 분들이 이 수산물 촉진 소비 촉진 대회까지 열면서 아니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어쨌든 우리가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의 삶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요즘 내가 일식당에 가라가 사실 한국에서 왜 네. 일식이라고 하는지 네. 모르겠어. 안 그래요? 네, 횟집. 네. 한국에서 하는데 뭐 우리가 일식 간다 하잖아요. 네. 하여튼 횟집이 지금 안 된답니다. 네. 잘 안 되는데 아직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했는데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네. 싶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물 퍼마시고 뭐 해묵 뭐 먹방에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아유 오염수도 안 나오는데 이래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즉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웃기는 일이죠. 네. 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자꾸만 이런 말을 해서 하면 우리 생활하는데 하나하나 다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합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다 따집니까? 네. 오염수 계산하면요 생선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일본의 오염수를 규탄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뭐 네. 지적하는 거는 너무 저런 식으로 막 계속 집회 열고 떠들어서 하면 그러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횟집이 지금 막 설렁한 거 이런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 네. 그래서 마침 그 연합회 사람들도 민주당을 많이 규탄했대요. 네,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의 오염수를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현재 횟집이 잘 안 되는 건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네. 이미 10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그 뭐죠? 해일로 폭발했을 때 그 11년 그때 동안. 이미 엄청난 양의 정말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민주당 말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능 수치가 한 1도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미 그 태평양 물에 희석됐다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물을 30년에 걸쳐서 내보내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저도 그런데 태평양이 얼마나 넓으면 그러니까요. 또 자연은 또 근본적으로 자연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연 발생 방사능이 있고. 또 안 할 말로 그거 좀 온들. 사람이 우리 뭐 미세먼지며 뭐 코로나며 뭐 그러니까요. 그것 100% 완전하게 따져가지고 하려 그러면 밥 먹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숨도 숨 드시면 안 돼요. 쓰면 안 코로나 됩니다. 균 때문에 숨 쉬면 안 되고 뭐 그래서 죽나요? 너무 이거를 가지고 너무 지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을 실수했네. 네. 그러니까 너무 난리를 치면 안 되죠. 난리를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게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가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문정부 때 대안 용역을 발주해서 문정부 때 자기들이 용역을 잡고 결과가 나온 게 뭐 그래서 대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 때 이미
민주당 인사들이 대안을 해야 된다고 IC 만들어야 된다. IC 만들려면 대안으로 가야죠. 원안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게 김건희 특혜라고 그러는데 김건희 땅이 있는지 그때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난리치는 게 좀 이것도 너무 정쟁화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오죽하면 양평 국민들이 와서 지금 민주당 앞에 데모하고 네. 당신들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하나 못 만들게 생겼다고. 결국 또 피해는 시민들만 보는. 결국 양평 국민들이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근데 마침 그 김건희 여사 친정집입니까? 네. 그 땅이 선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선산도 있고 네. 그 친정집이니까 아버님 외할아버지지. 네. 외할아버지가 땅이 그 양평 유지랍니다. 네, 네. 양평에 땅이 좀 많이 네.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도 저는 뭐 어디로 가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제가 이 정부 여당에 아쉬운 거는 그 민주당의 그 이해찬 씨가 지적했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그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좀 그렇죠.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맞아요. 봅니다. 이건 참 아쉬운 거고. 네. 네. 그다음 우리가 또 이것도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아까 방금 우리 배의원 말씀대로 민주당 쪽에 그게 변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 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정말로 우리가 경쟁을 잘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하는 네. 난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럼 양평 국민들한테 예. 뭘 넣어줄지 당신들이 한번 정해보라. 예.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하면 되고 저도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제대로 딱 따져보면 네. 설사 앞에 한번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그 가서 따질 실력도 안 되지만 네. 따질 시간도 없는데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막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네. 물고 늘어지거든. 아마 이 국민들이요 민주당이 아마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면 민주당 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왠가 하면 나는 저 대통령 부인 친척이 관련된 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건 옳습니다. 네. 그러나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비판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자격이 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이 있듯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김건희 여사 저 주가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민주당 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얼마인지 그때 다 드러내 가지고 징역 살렸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수사했어요. 탈탈 다 털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죄 때문에 네. 내 같은 사람은 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요. 아. 왜? 제대로 딱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 얘기했는데 그 제일 먼저 의혹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가 자기가 그 세종시 땅이 있는데 있지도 않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 거기에 나들목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땅값이 4배가 올랐어요. 네. 이분이 그 의혹을 제기하네요. 참. 근데 언제라도 참 세상 일. 네. 그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것도 네. 안 한 말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제대로 된 거라면 네. 진짜 공격할 거리가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만약에 제대로 공격할 거리가 된다면 민주당 안에서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거는 언제 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걸 돼야 안 되겠어요? 네. 이해찬 씨 방금 말한 대로 자기가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딴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이해찬 씨가 의원도 이제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또 정식으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강연 비슷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요 문제를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전 대표가 강연 가가지고 설정 말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같으면요. 건수 좋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거 제대로 딱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즉 이거는 이 말은 그 사안이 제대로 준비할 사안이 못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양평 군수 민주당 수소 그분 땅은 지금 원안에 JCT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JCT 그쪽으로 원한대로 한 건가요? 양평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저기 땅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럼 또 뭐 그
민주당 정부에 뭐 총리하신 분, 그분 땅은 또 강하면 거기 IC 만든 거기 있다면서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거 한 건가요? 근데 그분이 김부겸 전 총리인데 김부겸 씨는 절대로 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다 걸린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자, 그러니까 자기들 거는 땅은 문제가 안 되고 남의 땅은 문제가 되고 이게 이 말이 나라 안 이거 뭐 되잖아요. 내로남불이요. 완전히 우리 사회 하나예요. 민주당의 네. 이 원칙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산 땅이 뭐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거 때문에 글로 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산 아닙니까? 산이요, 산 그냥 산. 아,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특권 또 비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선관위의 위법 행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 128명이 금품 수수 받거나 공짜 해외여행이 즐겼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법조계 전관 예우, 또 재벌 체계 등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고위층의 비리 그리고 범죄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고 상황이 어떤 지금 실정인지를 우선 그 중앙선관위 그 국가기관은 어디나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나 선관위 같은 데는 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건 왜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 대해서 그렇죠. 하는데 이 선관위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뭐 삼권 분립 뭐 운운하고 뭐 독립기구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말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 놔놓고 네.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또 고위층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밑에까지도 했고 또 뇌물까지 받았더라고요. 아빠 네? 뭐, 예? 이거는 뭐 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만 나무랄 게 아니라 역대 정부 감사원도 잘못한 거고 네. 특히 국회가 잘못한 겁니다. 국회가 네. 국회는 국가기관 어디나 감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네. 이 국회가요 제대로 감사를 안 한 겁니다. 왜? 제대로 감사하면 자기네들 위법사항 중앙선관위가 지적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겁내요. 네, 국회의원들이 겁내죠. 제일 겁내는 게 선관이에요. 예, 선관위입니다. 서로 봐주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특권 카르텔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니까 선관위도 특권을 누릴 수가 누리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정부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네. 요즘 고위공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예입니까? 네. 명예를 누릴 뿐 그 명예만 누려도 되는데 특권까지 누리면 안 된다는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네. 내용 예. 이거는 이제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관예우 중에 특권 중에 중요한 것이 네. 고위 법관을 지냈거나 검사를 지낸 사람들이 퇴임을 해가지고 네. 그 자체도 특권이 있지만 네. 퇴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개입해가지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네. 내가 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게 신문에 난 일이고 네. 또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대법관 지내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예. 5년 동안에 60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변론하고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즉 이용훈 전 대법관이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 왜 기각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훨씬 더 기각이 안 되고 소송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변론을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럼 공정한 변론을 하지 안 하고 돈을 버는 거는 뭐냐? 범죄 수익입니다. 즉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쪽에 이익이 되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못한 쪽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은 네. 거예요. 정관예우예요, 그게 참. 이게 이제 정관예우인데 이건 사실 전관 범죄죠. 오. 범죄. 그다음에 이 기회에 나 이 말은 좀 처음 하는데 변호사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데 네. 변호사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 지도층입니다. 네. 또 지식인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남의 죄를 재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벌을 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존경받는 위치에 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네. 이 사람들요 성공 보수라는 게 있어요. 어. 네. 이거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네. 안 그래요? 네. 변호사비를 좀 더 많이 받으면 받지. 네. 성공 보수. 그러니까 이게 질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이 법조인들한테 네. 정말 스스로 엘리트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나 범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네. 또 하나 이 사람들 부득이 이름을 거명하는데 이게 네. 또 더 폭발적이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도 못된 일이 있는데 예, 예. 이런 정관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관 범죄가 아니라 현관도 범죄예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봐주면. 예, 그 사람들을 봐줬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현직 검사나 판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행정부 고위직 있잖아요. 네. 뭐 감사원이라든지 검감원, 뭐 재경부, 뭐 국무총리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 출신들 하고 나서 법무법인 네. 또는 대기업에 가서 뭐 고문 자리 해가지고 연봉 한 4, 5억 받거든요. 네. 이거 정말 이거는 뭡니까? 이 정관 예우는 그 피해가 개인이고 액수가 좀은 적은 편이에요. 네. 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이 정관 범죄는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단위가 몇백억입니다. 주로 김현장 로펌이 많이 하는데 연봉을 5억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연봉 5억 주고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챙기는 이익은 500억 원 이상입니다. 500억 원. 그게 전부 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이익에 만들거든. 아. 이익이 만드는데 이 고위공직자들이 국가 기밀을 제공을 한다고요. 이런 거를 다루면 법에 이런 혐의 있다든지 네.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 중에 대표적인 잘못을 하는 데가 김현장입니다. 아, 네.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왜 테라 사건 있잖아요. 권도형, 아, 네. 네. 뭐 몬테그로인가 네. 그 예, 예. 구속 되자마자 테라에서요 김현장에다 90억 원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냐? 테라가 앞으로 재판에 하게 되면 테라의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4천 명 정도 그렇죠.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김현장 같은 법무부인이 이걸 맡아가지고 이거 이제 계속 피해 보상 덜 해주고 아. 그 그렇죠.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이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죽은 사람이 1,800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난 지가 2013년도인가 네, 11년도에 오래됐죠. 났는데 네. 요 최근에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네. 그 얼마나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이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나가 떨어지도록 아. 네. 그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검 폐지 운동 하시는데 이제 국회의장 또 이 각 당 대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그 의견서도 보내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 호응이 전혀 없나요? 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집회하는 날 국회의장과 3당 네. 원내 정당 대표들 오라고 등기로 이래 네. 공안을 보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직 내가 7월 5일까지 답변하라 그랬는데 답변이 없어요.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갈 겁니다. 네. 갈 건데 가면 또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마 사무실에다가도 우리가 들어가면 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절대로 폭력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건 아니죠. 또 근데 이제 불법도 안 면담이죠. 면담을 하는데. 면담하러 가는데. 네, 근데 왜 안 만나줄까? 그 우리가 답변 물었잖아요. 네. 그럼 당당하게 국회의원 중에 누가 나와가지고 이런 데 나와서 뭐 장기 표시 등이 뭐 특권 폐지 운동 본부가 뭐 만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지. 네. 우리가 특권 누리는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당하게 이건 필요해서 왜 그럼. 필요하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 요거는 뭐 없앨 수도 있지 요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답도 없고. 예. 오늘 그런데 네. 네. 국회의원 특권을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 특권은 왜 잘못되었는지는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네. 예. 전에 한번 드린 네, 적이 있고 그렇죠. 참고로 이거 우리가 이 홍보 촉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네, 네, 이렇게. 여기 있죠. 또 네.
또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가면 우리 사이트도 찾을 수 네. 있습니다. QR코드도 있네요. 그래서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부당하게 누리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잘 맞아요. 알아야 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네. 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생겨야 국민의 저항권 정신이 발동될 수 있고 그렇죠. 해서 꼭 좀 아시기를 바라고 네. 하나만 내가 지적을 네. 하면 특권 중에 이제 특권이 있고 불법이 있거든요. 네. 예, 고액 연봉 같은 거는 일종의 특권이죠. 네. 근데 불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은 그 후원금을 받는데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받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1억 5천만 원을 받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받아요. 그렇죠. 근데 1억 5천만 원을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이거 받는다는 거는 뭐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네. 국회의원 선거 네. 한다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네. 있는 그것도 해도 또 받아요. 1억 5천만 원 네. 추가로 받아요. 그럼 그 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못 네. 써요. 네. 안 씁니다. 그것도 네. 실제로. 지방선거에 쓸 수 없어요. 지방선거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왜 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야. 네. 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이번 금요일 날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거 명백하게 불법이지. 아. 그런데 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연봉은 1억 5,500만 원이지만 네. 실제로는요 4년마다 3년씩은요 약 한 5억 원씩을 써요. 오. 1년에 5억 원씩을. 그렇죠. 왜? 연봉 1억 5,500만 원에 후원금 후원금 3억 원에 네. 그다음에 또 이 의원실 지원 경비라 그래가지고 1억 200만 원인데 네. 그 중에도 한 5천만 원은 의원 자기 쓰는 몫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의 연봉은 5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이거 진짜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사항인데 대한민국 이 예산은요 남아 돌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갖다 바치는 거는 막 서로 주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돈만 가지고도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또 필요한 자금은 또 사무처에 신청하면 돼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국회 안에는 국회 입법정책처와 이 예산정책처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박사들 전문가들 다 맞아요. 있습니다. 그거 다 자문하면 다 입법이나 네. 예산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요 국고에서 또 지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고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경상보 이름이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나 이 자세히 봤는데 네. 경상보조금, 네. 그다음에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국고에서 또 중앙당에다 또 선거보조금을 또 그렇죠, 줘요. 그렇죠.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없는데 주는데 줄 필요가 없다는 건 쓸 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조금만 쓰고 남겨놨다가요. 지금 당사를 구입했어요. 그 당사를 구입했는데 또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뭐 부동산 투기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옛날에 당사 다 뭐 헌납한다 그러더니 어느새 또 다 당사 가졌어요. 그리고 뭐 천막 당사 캐샀더니 네. 당사 다 구입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당사는요 임대 주고 있어요. 사무실 한 개 정도만 누가 와 있고 네. 전부 다 당사는 어디 가서냐? 국회에 가서 당 대표, 정책위 네. 의장, 뭐 사무총장, 당직자들 전부 다 국회에서 씁니다.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네. 왜? 국회는 국유 재산이고 정당은 일종의 사단법인입니다. 네. 사람의 결합체입니다. 이거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이 지금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국유 재산을 이런 식으로 아. 당신네들이 이 건물의 책임자인데 하면 되냐.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사회가 국회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당에다 뭘 제안을 하고 싶거나 또는 뭐 민원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 그러면요 국회 안에 가야 만나요. 아. 만나려고 하면 신분증 가져가서 그렇죠. 네. 본인 확인하고 네. 검색대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들여보내 주세요. 해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 맞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자체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당, 이런 국회의원 진짜 정말
국민이 배격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이런 정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펀치 네. 한번 날려주세요. 그래 펀치를 한번 날려야 네. 되나? 이거 마침 준비되어 있네. 이거 한 대 맞으면 가겠는데. 예, 나도 이거 한번 날려. 네. 국민 여러분, 정말로요. 그냥 이거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국회의원들 특권 누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냥 행시하는 걸 보면 진짜 주먹으로 한 대 갈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제가 주먹을 한번 날릴 테니까 국민 여러분도 저와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네, 오늘 장기범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비리와 특권은 좀 사라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